지자체 청사를 폐쇄한 오세훈 등 지자체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쿠데타 내란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에 질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에 지자체장들이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이 있습니다. 스스로 발뺌은 하지만 분명히 2014년 12월 4일 새벽 0시 8분에 서울시는 당직 유관기관들에게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실제로 행안부가 같은 지시를 기초지자체에 내린 시각이 0시 40분에서 50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오히려 그 앞선 0시 8분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단순히 지시 이행 수준을 넘어서 내란을 적극 독주하며 부하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오세훈이 윤석열 쪽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내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오세훈과 윤석열 세력의 관계도 우리는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명태균을 통해서 불법 여론조사 조작과 여론조사 대납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이제는 오세훈이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정황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런 지자체장을 그냥 두고 봐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지자체장들은 지자체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참가자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운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번 고발장을 작성하신 공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 국민밥상포럼의 백계숙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네, 김용태님 오셨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백운종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발 자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내란을 중시시고 대한민국 내란을 가담자는 내 편, 이 편 가리지 않고 모조리 8번 세권에서 역사의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2월 3일 날 10시 반경 계엄이 선포되고 이게 이제 12월 4일 새벽에 국회에서 해제될 때까지 이 계엄이 불법 계엄 내란인 것을 잘 먹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을 텐데 도지사들이 그 불법 계엄 명령에 따라서 도청을 폐시하고 시청을 폐시한 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몇 사람을 저희가 내란 특검에 최초로 고발하는데 그 중에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봐도 오영훈 제1도지사는 내란에 동조해서 도청을 폐쇄했다는 그러고 도청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이 엄중한 불법 계엄 즉 내란이 일어났음에도 야당 출신의 도지사가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계엄을 활동한 윤석열 정부의 명령을 듣는 듯한 모습 매우 지금 유감스러워서 아무리 오영훈 지사가 민주당 출신 도지사라 하더라도 이런 계엄에 부안해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를 가져서 그 뭔가 죄가 된다면 오세훈이나 이런 국민의힘 도지사들과 같이 처벌해준다는 생각으로 오늘 오영훈 도지사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내란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란에 부안해동한 자들까지 모조리 색출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란 특검 기한이 한 두 달뿐이 안 남았지만 이 내란 수사는 내란 특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굳이 말씀드립니다.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내란한 자들, 내란 동조한 윤어게인 세력들, 윤석열의 내란이 계몽령이라는 세력들 저희 서울 소리는 지금 증거를 취합하고 있어서 수만 명이라도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내란 동조자들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서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윤어게인 같은 이런 내국구구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탄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은
요즘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철없이 그냥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서 이 성적이 흔들리면서 이런 윤어게인을 유치하는 자체가 저희가 봐서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런 사진들 또 카톡이나 펜코 일베에서 나오는 이런 글들 우리가 모두 지금 취합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내란에 부안해동은 부지자들도 죄가 된다면 엄벌에 처해주기를 내란 특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특검은 지자체장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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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이번 고발장을 작성해주신 고부건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부건 변호사입니다. 12월 4일 새벽에 국회가 비상계엄 폐지 요구안이 결의되었지 않았더라면 날이 밝는 대로 전국의 각 지자체 청사는 계엄군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서울을 넘어 계엄 세력들이 지방까지 뻗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밤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한 것입니다. 청사 폐쇄를 명령한 이유는 국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계엄군은 국회 폐쇄를 시도했습니다. 국회 폐쇄를 시도했지만 시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았고 그 시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아준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청사를 폐쇄했었더라면, 그래서 지역 계엄군들이 지방청사를 점령했었더라면 지방민들의 목숨은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수거 대상이 되었고 영영백에 갇혔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그날 밤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은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기는커녕 행안부의 지시에 순응하여 행안부를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지자체장들은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행안부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도 않을 폐쇄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폐쇄 명령은 다음날 벌어질 지방민들에 대한 학살, 수거, 영영백 담기에 대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러한 행안부의 명령을 거부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밤 지방민들에 대한 학살 준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행안부의 명령을 그대로 순응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고발합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라 할지라도 행안부의 명령에 따른 자는 고발 대상에 넣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이 단체장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고 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하여 이들의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란특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만큼 저 나오지 발음 잘 들어가. 네, 이번 고발장을 작성해 주셨고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이 지자체장 전수하여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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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속가능 국민사상 포럼 대표 백혜숙입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남은 잔불까지 샅샅이 다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란 세력 척결 때 이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서울 오세훈 시장이 이 내란 세력에 가담했다는 거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자체 청사 폐쇄한 지자체장을 고발한다. 오늘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지침, 이에 동조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서울시, 대구시, 강원도, 인천시, 경상북도, 제주시 등 주요 방역단체에서 일제히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다수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닌 계엄 동조 또는 내란 모의 수준의 행정행위일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인천시의 경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인천시청 대변인실 명의의 공식 문자가 시민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청사 폐쇄 행정명령에 따라 인천시청 청사를 폐쇄합니다. 이후 자정 무렵까지 0시 26분, 0시 53분, 1시 40분 등 최소 4차례 재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중앙정부의 지시를 근거로 한 청사 폐쇄였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일부 언론은 인천시가 행안부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는 주무관 단 한 명이 단독으로 행안부 명령을 언급한 공문형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주무관은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대변인실 명의의 공식 문자는 일반적으로 대변인, 공보관, 비서실장, 부시장, 시장으로 이어지는 결제 라인을 거쳐야 합니다. 즉, 주무관 착오라는 해명은 명백히 조직적 책임 회피이자 비겁한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들이 행안부의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습니다. 이는 내란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갈 것을 예상하고 폐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은 내란이 실패하자 주무관 등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특검에서 수사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자체의 자치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불법 계엄에 편승하여 행정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켰습니다. (12월 23일) 그날의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먹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엄의 불법성을 이미 헌법학계와 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불법에 동조했을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 권력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시민 주권의 최전선입니다. 그곳이 권력의 명령 앞에 침묵하거나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헌법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검에 요구합니다. 지자체장의 내란 개입 혐의에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전국의 지자체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에 꽂힌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계엄에 동조하지 않도록 강력한 역사적 심판을 내려주길 요구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고발인 일동. 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95년이 돼서야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고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할까요? 고발장은